메가존 클라우드에서 ISV 비즈니스를 총괄하고 있는 김철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대부분의 지금 발표가 AI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데이터브릭스가 제공하는 많은 AI 기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사실 그 AI라기보다는 AI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제목이 굉장히 긴데, 사실은 이제 SAP의 비즈니스 데이터 클라우드와 데이터브릭스를 어떻게 연결해서 엔터프라이즈 AI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SAP의 이러한 기능과 데이터브릭스를 결합했을 때 실시간 데이터 접근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합 거버넌스,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더 나아가서는 엔터프라이즈 AI를 어떻게 이제 구현할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준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AI 프로젝트, 저희도 메가존 클라우드도 AI 프로젝트를 POC도 많이 하고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있지만, AI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거는 이제 어떤 모델을 선택할 거냐, 어떤 그다음에 보안, 컴플라이언스, 접근 권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AI를 시작하실 때 어떤 모델을 선택하고 어떤 플랫폼을 만들지를 고민하시는데, 실제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는 부분이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해봐도요. 그래서 데이터 아키텍처를 어떻게 만들고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어디서 가져올지, 그런 것들을 잘 만들지 않으면 향후에 이제 모델은 사실은 계속 교체하실 수가 있지만 데이터의 연결성이나 최신성,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AI가 실제 운영 수준까지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결론적으로 AI 프로젝트의 성패는 얼마나 좋은 데이터 기반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면, 사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기업들은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해 왔고, AI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데이터 마트,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의 목적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 오셨고요.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는 차고 넘칠 만큼 많습니다. 근데 막상 데이터를 AI를 위해서 또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시려고 하면 데이터들이 ERP 시스템, CRM 시스템,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 또는 시스템의 로그 데이터, 심지어는 이제 요즘 새로 구축하신 IoT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포맷과 분산된 시스템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신성의 문제죠. 여러분들이 만드신 데이터는 만들어진 시기와 목적, 그거에 따라서 다 타임이 다르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간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데이터의 준비 시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예전에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짧게는 몇 주부터 길게는 몇 달 동안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발생을 하고요. 그런 시간들이 결국은 최신성을 떨어뜨리고 의사결정과 AI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준비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대부분 고객들이 AI를 얘기하고 어떤 LLM 모델인가를 얘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데이터에 문제가 생겨서 POC까지만 진행을 하시고 실제 운영 환경을 못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POC에서는 굉장히 잘 정제되어 있는 샘플 데이터, 또는 실험실 환경에서 딱 어떤 목적에 맞춰서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를 쓰시기 때문에 어떤 LLM 모델을 쓰셔도 그 결과가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실제 운영 환경으로 가는 순간에는 일단 실시간으로 나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연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시스템을 통합해야 되고, 품질도 맞춰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런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준비하고 이동시키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시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POC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실제 AI를 운영 환경으로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실패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만드시고 기업 내에서 활용했지만 기업 내에서 그럼 가장 믿을만하고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고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ERP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SAP가 제공하는 ERP 데이터가 SAP가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라서 좋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업무는 SAP의 기록으로 남겨지고 SAP의 데이터로 처리가 되도록 회사의 기업의 환경이 기업의 환경이 바뀐 거죠. 그래서 재무부터 시작해서 영업, 자재, 생산, 인사, 품질 모든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는 SAP 또는 ERP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 문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데이터를 찾으려면 사실은 SAP 데이터가 가장 가치 있는 출발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SAP 데이터가 가장 좋은 데이터고 퀄리티가 좋고 양질의 데이터라는 건 아마 모두들 동의를 하시겠지만 실제 기업에서 활용하기 가장 어려운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SAP 데이터가 가장 중심에 있기는 하지만 그런 SAP 데이터를 기준으로 SFA 시스템인 세일즈포스, 그 다음에 SCM 시스템이나 마케팅 플랫폼 이런 다양한 주변 애플리케이션들이 그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가져가게 되고요. 소위 말하는 그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라는 거를 만들지 못하고 그냥 시스템별로 각자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만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SAP 데이터를 기준으로 사용하면서도 서로 이렇게 분산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어떤 형태로든 데이터 레이크가 됐던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됐던 다시 합치게 되면 기준점이 무너지면서 실제 활용도가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의 조합이 생기고 그렇게 다시 모은 데이터의 클렌징 작업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SAP 데이터 자체도 그냥 SAP가 권고하는 대로 잘 구축하시는 고객들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서 소위 말하는 이제 G테이블이라고 하는 커스터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복잡한 로직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많은 시스템과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ETL 파이프라인 이런 거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 그 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라이센스 이슈도 발생을 합니다. SAP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는 많은 서드파티 솔루션들을 적용을 해서 그 데이터라든가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그 활용을 높일 수 있었지만 최근 SAP의 추세는 본인들이 제공하는 라이센스를 위주로 가져가고 있고 그 서티파이드, 소위 말하는 인정받은 서드파티를 제외하고는 SAP의 데이터의 접근이라든가 애플리케이션의 활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SAP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DB to DB 커넥션 방식이라든가 ETL 방식만 가지고는 실제 SAP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AI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고 기업체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는 SAP인데 실제 그 SAP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AI에 활용하시기 위해서 다시 복잡한 ETL 과정을 거치거나 데이터베이스의 복제 과정을 거쳤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 시간, 정확성의 문제들이 사실은 이런 SAP 데이터를 AI 같은 곳에 활용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죠. 지금 앞에 설두에 설명드린 내용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이 구상하고 계시는 AI 프로젝트가 POC 환경을 넘어서 운영 환경으로 갈 때 멈추는 이유는 크게 4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속도, 그러니까 데이터를 배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 데이터 프로비저닝에서 나오는 시간, 그 다음에 반복적인 파이프라인 재구축 때문에 허비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둘째는 데이터 복제는 단순히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인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한번 복제할 때마다 특히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라면 네트워크 비용부터 스토리지 비용까지 컴퓨팅 비용을 포함해서요. 계속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마다 다른 권한이나 정책, 민감정보 통제 이런 거에 대한 거버넌스 구조를 맞추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는 버전이 섞이고 원본과 사본, 주고받은 모든 정보들이 정합성을 잃어버리면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간성이 뒤처져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AI는 당연히
현업들로부터 외면받고 많은 돈을 들였지만 AI에서 나온 결과가 실제 현업들이 생각하는 것과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것보다는 사실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이거는 사실은 AI 때문에 더 그게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 프로세스의 중심이 어떤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ERP 시스템. 그래서 그런 ERP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모든 업무를 정의했고 워크플로우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데이터는 갇혀 있었죠. 뭐 종속돼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래서 ERP 내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는 그 데이터를 프로세스 안에 워크플로우 안에서만 가둬놓고 사용을 하고 있었고, 실제 그 데이터를 밖으로 빼내서 활용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AI 또는 뭐 LLM 또는 뭐 머신러닝 이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런 양질의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 시스템의 부산물로서 취급되는 것이 아닌 시스템에서 꺼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공유해야 되는 핵심 자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엔터프라이즈 AI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시스템 내에 갇혀 있는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꺼낼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흔히 얘기 들으시는 그 소위 말하는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내의 데이터가 변환이 되어야지만 진정으로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점 때문에 발생하게 됐고, 그래서 SAP에서도 소위 말하는 SAP 비즈니스 데이터 클라우드라고 하는 개방형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고 더 빠르고 신뢰할 수 있게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가상화와 제로 카피라고 불리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정합성과 시간성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많은 노력들을 하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ETL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 작업을 하셨고, 그 ETL이 뭐 24시간 또는 12시간의 배치 윈도 또는 8시간의 배치 윈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뭐 CDC라고 불리는 실시간 데이터 캡처링 시스템을 활용해서 수분 또는 수십 분 단위로 데이터를 활용하셨다면, 이제는 데이터 가상화와 제로 카피라는 걸 통해서 실시간성,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복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 활용 방법을 SAP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보안에 대한 문제도 SAP 쪽에서 최신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보안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SAP의 이제 비즈니스 데이터 클라우드는 데이터 추출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SAP 내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그 분야에 있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솔루션이 저는 데이터브릭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브릭스라고 하는 솔루션이 그럼 SAP 아까 말씀드린 뭐 비즈니스 데이터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과 데이터브릭스가 연결이 되었다라고 사실은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보다는 사실 어떤 면에서도 이제 공동 엔지니어링이나 델타 쉐어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이제 검증된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AP하고 데이터브릭스 조합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그 양사가 SAP하고 데이터브릭스가 공동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통합된 아키텍처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로 카피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SAP 데이터를 복제 없이 더 실시간에 가깝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브릭스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셨던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 위에서 엔지니어링, 머신러닝, 분석, 뭐 생성형 AI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SAP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SAP 내에 쌓여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브릭스가 그 데이터를 활용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이 사실은 이제 레퍼런스 아키텍처고요. 데이터를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제가 반대로 서 있으니까 소스에서부터
SAP의 비즈니스 데이터 클라우드, 그다음에 델타 쉐어링, 데이터브릭스, 컨섬션에 이제 이어지는 순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SAP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S4하나라든가 BW, 그다음에 이제 SAP를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부 데이터 같은 여러 소스를 SAP가 제공하는 이제 비즈니스 데이터 클라우드라는 걸 통해서 연계가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페더레이션이나 컨텍스트 프로졸브, 그다음에 뭐 시멘팅 레이어 이런 것들은 SAP에서 제공되는 비즈니스 맥락을 살린 상태로 이제 제공이 되고요. 이 비즈니스 맥락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를 그냥 단순히 ETL을 해서 꺼내게 되면 이 데이터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이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은 그걸 관리를 잘 하시거나 태깅을 달거나 별도로 관리하셔야 되는 반면에, SAP에 이제 BDC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이게 어떤 워크플로우가 어떤 프로세스에서 활용되었다라는 데이터를 이미 알고 있는 비즈니스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데이터 브릭스에서 활용을 할 때 효율적인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브릭스 안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카피를 통해서 넘겨온 데이터를 머신러닝이나 AI, 유니티 카탈로그 함께 작동을 해서 데이터 처리나 모델 개발, 거버넌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과적으로 뭐 고급 BI 분석이라든가 운영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터의 전달, 그 다음에 제너러티브 AI에 대한 앱 개발 이런 것들을 업무에 실제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브릭스가 갖고 있는 이 SAP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가장 큰 장점은 그 복제가 아니라 접근성을 높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는 예전에 그 데이터를 카피해서 옮기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레이턴시를 높여서 복제나 배치를 해온다든가,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 변경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실시간적으로 물리적 이동이 없는 접근과 권한 기반의 공유 감사, 그 다음에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데이터에 대한 활용성을 높여주는,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는 얼마나 누가 빠르게 복제를 해오고 잘 복제해오느냐보다는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고요. 이런 AI 저희가 프로젝트를 할 때 있어서도 데이터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연결하게 되면 사실은 가장 편하고 좋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럴 때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연결했을 때 또 한 가지 발생하는 문제는 데이터의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죠. 내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복제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제로 카피로 가져온다 하더라도 운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은 데이터브릭스의 그 유니티 카탈로그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런 데이터 자체들을 한 개의 이제 어떤 메타스토어라고 불리는 형태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누가 어떤 데이터를 받고 어디에 활용을 했고 그 결과로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추적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게 테이블 단위가 아니라 컬럼이나 러 단위까지 보실 수 있다라는 거를 뭐 여러분 더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데이터브릭스 사용해 보신 분들은. 그런 기능들이 SAP에 아까 보여드린 그 비즈니스 데이터 클라우드와 연계되면서 실제 활용된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한 AI 모델이나 피처, 이런 분석 자산까지 동일한 정책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고 그거를 다시 AI까지 연결을 할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시므리스한 커넥티비티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첫 번째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합성 검증을 하고 실시간 피처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를 통해서 이제 머신러닝, 이런 만들어진 모델을 학습하고 성능을 평가하고 버전을 관리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준비된 데이터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챗봇이나 AI 에이전트 같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 단계가 어느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게 가능하면 동일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질 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아이디에이션에서
개발, 운영까지가 심리스하게 연결이 되고 리드 타임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비즈니스, 이렇게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의 가치는 뭐 매우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수요 및 재고의 최적화라든가, 뭐 SAP에서 흔히 활용하는 MM이나 SD 데이터랑 외부 시장 데이터를 결합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활용한다든가, 재무 영역에서는 뭐 현금 흐름 예측, 이상 감지, 그다음에 뭐 단순하게도 마감 프로세스를 또 당기실 수도 있을 거고요. 주문 이력이나 CRM, 웹로그랑 연결해가지고 이커머스에서 활용을 하신다든가, 개인화된 오퍼를 제공할 때도 매출 데이터를 바로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ERP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CRM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것 프로젝트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사실은 이제 뭐 아주 단순한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는 CRM 시스템이라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근 이제 이커머스나 또는 여러 가지 상품들, 특히 결합 상품 같은 거를 만드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만든 결합 상품의 결과가 실제 어떻게 매출로 이루어지는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실 수 있을 때 내가 만드는 상품에 대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들은 대부분 그러한 결과를 뭐 한 달 또는 뭐 분기 단위 또는 한 달 단위, 뭐 일주일 단위, 뭐 또는 하루 단위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사실은 이제 뭐 이커머스라든가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라고 하면 그 시간을 조금 더 당기는 것이 실제로 비즈니스에 더 많은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뭐 제조업체 같은 경우라면은 소위 말하는 프레딕티브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예방 정비라고 부르는 예측 예방 정비나 뭐 실시간으로 MES 시스템이나 개발 공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뭐 실시간성 데이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뭐 과하지가 않을 텐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 기반의 AI 프로젝트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산업별로 연결이 되었을 때 지금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활용 방안들을 가져갈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제조나 유통이나 금융, 에너지, 유틸리티에서 지난 수년 또는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달성하시려고 하셨던 주제들입니다. 뭐 사실은 뭐 지금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뭐 수요 예측이나 가격 책정, 뭐 고객 관리, 뭐 문서 기반의 자동화, 모니터링, 이거 사실 안 하시는 고객들은 거의 없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그 시간을 당기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셨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활용도가 높고 좋은 데이터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뭐 제가 SAP와 데이터브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렸는데,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SAP를 저희 회사 ERP로 쓰고 있고, 데이터브릭스를 활용해서 그 SAP 데이터와 세일즈포스 데이터, 그리고 저희 회사 내 여러 가지 클라우드에서 나오는 빌링 데이터들을 통합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메가존 클라우드 내에 한 100명 이상의 데이터브릭스 인력들과 저희가 이제 골드 파트너 레벨을 획득하고 있고, 실제로 데이터브릭스의 뭐 파트너 챔피언이라고 부르는 데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던데, 실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서는 SAP에도 골드 파트너이면서 최근 라이즈 프로그램을 통한 마이그레이션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P와 데이터브릭스 양쪽 영역에 가장 높은 그 등급의 파트너와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계속 강조드렸지만 데이터, SAP,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활용, 이런 부분, 그리고 유니티 카탈로그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신뢰를 확보할 건지, 이런 내용이 궁금하시면 밖에 부스에서 저희 직원들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거나 다음에 또 방문을 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세션을 마쳤고요. 오늘 뭐 사실은 어찌 보면은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SAP, 데이터브릭스 되게 평범한 내용이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이거를 활용하려고 했을 때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를 찾아주시면, 그리고 또는 데이터브릭스를 찾아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